시계를 딱 보면서 벌써? 그쵸? 자, 283페이지. 83페이지. 자, 지상권이 나와 있는데. 휴광? 좋겠다, 휴광. 자, 영유물권. 중개사법. 맞나요? 좋겠다. 영유물권. 자, 용익은 뭘 줄여서 우리가 용익이라고 그래요? 사용. 이걸 줄여서 우리가 용익, 이렇죠? 용익물권. 자, 그러면 사용수익을 좀 전에 봤는데, 우리 2교시 때. 내가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용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사용수익은 소유권이라면 자기 물건 사용이죠. 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용수익은 자기 물건, 타인 물건,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용익물권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지전 그랬던가요? 지지전. 용익물권 세 가지 뭐라고요? 지지전. 제가 뻥치는 게 아니라 제가 용익물권 세 가지 지지전적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지지전 그러더라. 그래서 지지전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러더라니까. 지지전만 암기하니까 지지전만. 지지전이 뭐예요? 지지전. 응? 지상권 또 지역권 또 전세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지부터. 자, 지금 타인의 물건이에요. 제 앞에 지가 붙었잖아. 지. 이거 뭐겠어요? 그러니까 지가 뭐냐고, 지가. 그렇죠? 그래서 자, 토지. 땅이라고 좀 적히면 뭐 하잖아요, 이게. 자, 토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걸래요? 그러면 또 지니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걸래요? 자, 제가 지세권이라고 안 적었잖아요. 자, 전세권은 대상이 뭐겠어요,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 이렇잖아요. 그러면 자, 지상권이란 타인의 무엇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고,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고, 전세권은 타인의 토지 건물 이렇습니다. 자, 지상권부터. 자, 지상권의 의. 자, 지상권이라 하면 타인의 무슨 권이죠? 토지 사용권이죠. 근데 목적이 뭐냐면 타인 토지 외에 건물, 공작물, 수목 얘네들 뭐 하기 위해서? 소유.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면 뭘 번다고 그랬나요? 수익.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방점이 지금 어디에 찍혀야 하냐면요. 자, 이 소유에다가 방점을 찍히면 되는 게 아니라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라고 여기 이렇게 타인의 무슨 권이라고요? 토지 사용권. 단지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 외에 내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로 가볍게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다. 그러면 타인 토지 외에 뭔가를 소유한다는 거 아닙니까?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아무런 느낌이 없어 지금. 니 알아서 한번 해봐 이런 표정인데요.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자, 갑이 이런 이면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자, SK텔레콤 해봐보세요. 통신회사죠. 그러면 통화 빵빵 잘 터져야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말이죠. 통화 빵빵 터지려면 뭐가 필요해? 기지국, 안테나? 그래서요. 자, 갑, 임야, 산 정상에다가 요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테나. 아, 인사까지 쓸 필요 없는데? 알았어. 저렇게. 자, 공작물. 자, 이 안테나를 소유하고 싶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꼴랑 이 안테나 하나, 이거 설치하기 위해서 소유하려고 이 임야 전체를 사들여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K가 갑의 임야 입부분을 사용할 거라고요. 근데 단지 갑의 토지 위에, 임야 위에 안테나를 소유하고 싶더라. 이때 하는 계약을 우리가 뭘 한다고요? 지상권.
이걸 지상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SK는 이제 무슨 권을 가지고서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서 갑의 토지를 뭐 할 수 있다고? 사용, 수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이란 말이지. 토지 사용권. 토지 사용권. 알겠죠? 그렇게 방점을 찍어놔야 판례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데,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러면 사용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상물이 일시적으로 멸실했다. 고하여. 자, 지상권 자체가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지상물이 없다고. 그래도 지상권 소멸하지 않겠죠. 토지 사용권이라니까요. 토지 사용권. 자, 우리 갑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하고 싶어요. 자, 그럼 무슨 계약을 해야 됩니까? 지상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기한을 30년 정했다고 해봅시다. 이게 30년. 그러면 몇 년 동안은? 30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가건물, 가건물을 하나 해놨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이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상에 건물이 없잖아. 그런다고 해서 지상권이 소멸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되지.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토지 사용권이라고요. 그러면 계약 기한이 정해지면 계약 기한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지상물이 일시적으로 멸실했다고 하여 그 지상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고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 성립. 그럼 이런 지상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립, 계약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그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시면 되는데, 자, 계약을 할 때 첫 번째가, 자, 존속 기간을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을 정한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예전에 저도 마찬가지. 자, 나무 집에 전세 살 때, 통상적으로 계약기간 몇 년이죠? 2년이죠. 그런데 저는 1년으로 했단 말이에요, 계약을. 내 맘이야, 내 맘. 무슨 말이냐면요, 2년짜리 계약을 하면 무조건 2년 동안 살아야 돼요. 2년짜리 계약을 하고서 1년 만에 나갈래요? 안 된다니까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준다고. 근데 제가 1년짜리 계약을 했다? 그래도 법에서는 2년 보장이거든. 그러니까 1년짜리 계약이 나오면 편했단 말이에요. 이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을 2년으로 할 건지 1년으로 할 건지 약정 정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 타인의 토지를 빌렸을 거 아닙니까? 빌려서 지금 사용할 건데 그럼 언제까지 사용할 건지 사용 기간을 정할 거라고요. 자, 약정 정함에 있어서 정할 때, 자, 최장 존속기한에 제한이 없다고요. 최장 존속기한에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상한선에 제한이 없어요. 상한선, 윗선 제한이 없다고. 윗선 제한이. 자, 이 말은 자, 영구무한의 지상권 나올 수 있다 없다? 영구가 된다니까. 영구 있지롱 이렇게. 영구 없다가 아니라 영구 없다 이게 아니라 영구 있다고.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할 텐데 빌려서 쓸 텐데 그 토지를 영원히 사용한다는 거야. 영원히. 가능해 안 돼?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과정이 나와요. 결론이 나와요. 결론. 저는 이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을까요? 너무 좋다 분위기. 좋아. 계속 유지하세요 그 분위기를. 좋아요. 혹시 그 역설법이라고 알죠? 알 거야 아마. 자, 무슨 말인지. 자, 갑이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인데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자, 지표상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어디 미치는 거죠? 상하에 미친다. 이렇죠. 상하. 이렇게.
그럼 이 말은 윗공간, 아랫공간도 다 값가 아닙니까? 그죠? 윗공간, 아랫공간 다 값가란 말이지, 이렇게.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지하철 공사. 자, 지하철 공사가 터널 뚫려고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 지하철 봐보세요. 우리 이거 신매역도 마찬가지고 한참 내려가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갑의 토지 소유권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깊숙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아래쪽에다 터널 뚫어야 되는데 이게 구조가 안반으로 가득 차가지고 도저히 현대 기술을 뚫을 수가 없대.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자, 이렇게 터널을 만들려고 그래요. 터널. 이렇게 터널.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갑 토지 소유권을 범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없고. 자, 갑하고 지하철 공사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때 하는 계약이 뭐냐면 이걸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그래요.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왜 구분이냐? 윗, 아랫 공간. 지표상을 여기 땅, 여기를 사용하면 지상권. 윗 공간, 아랫 공간은 구분지상권 이런다니까요. 그죠? 근데 이 띨빵한 지하철 공사 직원이 30년짜리 계약을 했더니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몇 년 동안은? 30년 동안 지하철 다닐 거 아닙니까? 근데 30년에 계약이 만료가 됐다? 그러면 계약을 연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갑이 이런 거지.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 계약 연장 안 해. 그 순간부터 지하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데. 그래서 아예 처음 계약할 때부터 당신 토지의 아랫부분을 영원히 우리 지하철 공사가 사용할게요 라고 계약할 수도 있다. 시작. 영구 있다. 50년짜리 계약 돼야 안 돼? 돼요. 100년, 만년 된다니까. 영구 있다고. 알겠죠? 자, 그런데 아니 틀려도 되니까 대답 좀 해주셔봐. 지금 요 강의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텐데, 그럼 본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럴 거 아닙니까? 민법 미승이 인기 없나 보다, 강의 못하는 거 아니, 이럴 수 있잖아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입장 보고 생각해봐봐. 설마 진짜라니까. 해봐봐 좀. 자, 재단 존속기간. 자, 재단 존속기간을 우리가 보장기간이라고 그래요. 보장기간. 우리가 주택을 임대차하면 보장기간 몇 년입니까? 2년이죠. 2년 보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듯이 지상권에도 보장기간이 있어요. 보장기간. 경관 건물 소유 목적이거나 수목 소유 목적. 경관 건물 소유 목적이나 수목 소유라면 아무리 조금이어도 30년은 보장하라 이 소린 거예요. 그러면 자, 경관 건물이 아니야. 경관 건물이 아닌 거, 자, 소유 목적. 예? 그러면 15년을 보장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작물. 공작물 소유 목적이라면 자, 5년은 보장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죄송한데 이 숫자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30년, 15년, 5년. 시작. 30년, 15년, 5년. 이 숫자를. 자,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저 좀 봐보세요. 왜 보장기간을 이렇게 줘야 하냐면, 주택을 임대차를 했다면 몇 년 보장이죠? 2년 정도 마음 편하게 사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듯이 자, 지상권도 이제 보장기간이 있는데 이걸 준 이유가, 예를 들어서 말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갑토지 외에 은이 이걸 뭔가를, 자, 식당 자, 이 건물을 자,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계약 기간을 예를 들어서 10년을 했다고 쳐볼까요? 이렇게 계약 기간을. 그러면 을은 무슨 권을 가지고서? 지상권을 가지고서 이 토지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났네. 이렇게 계약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연장을 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한테. 여러분들, 내가 나온 집에 세를 사는데 2년 기한이 만료됐습니다. 집주인한테 얘들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계약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집주인은 무조건 들어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 너 나가!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식당 건물은 누구 겁니까? 을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을이 이 건물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어쩌라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그래서 법에서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다는 말은 타인 토지 위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관 건물이라면 최소한 30년을 보장하라는 게 58년도 법 생각이라고요. 그때 당시는 건물이 30년도 썼다 그러면 그 건물의 효용가치는 다 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인데 법 전공하신 분들이 산수에 약하다니까요.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환갑잔치라는 걸 했잖아요. 왜 합니까? 왜 환갑잔치라고 그래요? 그때는 사람이 60년을 살면 오래 산 걸로 봤다고요. 지금은 환갑잔치 안 하잖아요. 100세시 인생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60년을 살면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그때 당시 58년도. 그래서 사람이 60년? 그러면 물건은 30년 반토막.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자, 다시. 자, 수목. 그러면 수목도 왜 30년일까요? 타인 토지에 수목을 소유한다는 말은 조경사가 온다고 쳐봅시다. 그럼 묘목을 심어서 30년 정도를 키워야 그 정도를 키워야 팔 나무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돼 이제? 경과하는 건물 수목 30년 해봐요. 시작. 수목 30년. 그러니까 경과하지 않은 거래. 그러니까 또 반토막 내는 거야 이게. 그래서 몇 년? 15년. 그죠? 그러면 공작물은 또 왜 5년일 것 같아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없고 15년이잖아. 복잡한 거 안 좋아한다니까 일자만 뺀 거라고. 일자만 지금. 그래서 5년 라고 추정됩니다. 이렇게. 자, 결론. 자, 시작. 몇 년 그래요? 30년, 15년, 5년. 암기해주셔야 돼. 자, 이번에는 자, 존속 기간은 약정을 안 했다요. 그럴 일이 이제 거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말이죠. 그 중개사도 깜빡하고 그래서 그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존속 기한이 없다니까요. 없다고. 그래서 겁먹을 필요 없죠. 몇 년이야? 몇 년 보장? 2년 보장. 이렇게. 좋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는 존재한데 거기에 언제까지 빌려 쓸 건지 계약기한이 안 남았다고. 겁먹을 필요 있고 없고 뭘로 가면 돼?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보장기간을 최단 존속기간으로 가시면 된다니까요. 몇 년입니까? 30년, 15년, 5년 이렇게. 근데 자, 공작물 소유 목적인데요. 공작물 소유. 자, 공작물 소유 목적인데 공작물의 구조도 정하지 않고 종류도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구조도 정하지 않고 종류도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그러면 몇 년으로 가냐면 15년으로 갑니다. 이렇게요. 15년. 공작물은 몇 년입니까 원래?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봐봐요. 이 공작물하고 경고하지 않은 건물은 한 끗발 차이라고요. 구별이 쉽지가 않아. 경고하는 건 딱 구별이 되는데 가끔 보면 그 땅에 가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들 해놓은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공작물로 봐야 될지 경고하지 않은 건물로 봐야 할지 구별이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공작물 소유 목적인데 구조와 종류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뭘로 본다고요? 경고하지 않은 건물로 보고 몇 년이라고? 15년. 알겠죠? 자, 세 번째. 효력. 지금 어떤 틀을 유지할 거냐면 이게 지상권이야. 지상권을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 성립. 자, 두 번째가 지상권이 성립됐다. 이제 효력. 혹시 기억날까요? 효력이란 말이 보이면 뭘로 바꿔라? 권리.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에도 권리가 있고 지상권자에도 권리가 있는데 자, 우리는 누구의 권리를 배워야 됩니까? 약자. 강자가 아니라. 법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강자로 본다니까요.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자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설정자의 권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권자. 그러면 누구의 권리? 지상권자. 자, 지상권자가 갖는 권리.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이게 지상권이야. 이 지상권을 가지려면 성립이 됐다면 지상권자가 갖는 권리. 자, 첫 번째. 지상권자에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대부분 1번은 대답을 해주던데. 그렇죠. 괜찮아요. 자, 그렇죠. 어떻게 해요? 사용, 수익. 자, 두 번째. 두 번째. 자, 사용, 수익 하시다가 흐름으로 잡아오세요. 이거 봐봐요. 우리 갑의 토지를 빌렸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 식당 이렇게요. 그러면 식당은 경고해야 됩니까? 경고하지 않아야 돼요? 경고해야 되겠지. 그러면 자, 이런 목적의 지상권이라면 보장기한 몇 년을 줘야 합니까? 30년 이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30년 동안 식당을 하다 보니 대박! 맛집으로 소문난 거야 이게. 그죠?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났다니까 만료, 기간 만료. 그러니까 사용수익권이라는 게 30년 동안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이제 만료가 됐다? 그러면 그런 가격에 뭘 요구해야 돼 이제? 계속 장사하려면 계약을 연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 동안 사용하시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거 어떻게 하면 되지? 연장을 요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사용하시다가 계약이 끝나면 계약을 이제 뭐 해달라고? 연장. 봐봐요. 계약 연장이라고 적으면 돼. 연장. 그죠? 근데 이 민법 학자들이 연장 하다 보니까 그 꼭 연장이 우리 깍두기 형님들 연장 같잖아 이게. 그래서 그 연장이라는 말을 갱신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게. 그래서 계약 갱신 청구권 이런 데 있고 뭐라고요?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하시다가 사용수익하시다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제 계약을 뭐 하면 돼? 연장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 들어줘야 됩니까? 싫다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자, 지상권 설정자는 싫어요라고 무슨 자리 돼? 거절. 이렇게? 그러면 거절한다는 말은 나가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나가셔야 하는데 나갈 때 요게 문제죠. 요거 짊어지고 나갈 수 있고 없고. 그래서 땅 위에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지상물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매수 청구권은 매수청구권, 땅 위에 있는 물건, 매수청구권, 사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 물건 있잖아, 그거 사라. 이걸 지상물 매수청구권이라고 하고, 이 권리는 형성권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강행규정이래요. 형성권이면서 강행규정이다. 형성권이면서 강행규정이다. 그럼 형성권이 뭐냐면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된 거예요. 취소권, 추인권, 해지권이 그래요. 이분이 저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취소를 함에 있어서 이분이 동의 승낙을 해줘야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냥 취소입니다 하는 순간에 계약을 깨지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 무슨 말이에요? 그걸 형성권이라고 해요. 형성권. 그러면 나가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계약 연장 안 해줄 테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무슨 절 하면 거절하게 되면 매수청구권 땅에 있는 물건 사라! 그러면 사야 된다니까요. 사라! 그러면 거절이 안 된다고. 그러면 자, 지상권 설정자는 무슨 절이 안 돼요? 거절할 수 없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은 무슨 절 할 수 있어도 거절할 수 있어도 매수 청구권은 거절이 돼야 안 돼? 안 돼. 재료증감 청구권, 이것도 형성권입니다. 증감이니까 증액이고 증액 감액이겠지. 저 좀 봐보세요. 우리 갑의 토지를 빌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 자, 그러면 토지를 사용한 대가, 사용료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겠지. 그래서
토지 사용료를 줄여서 치료라고 그래요. 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몇 년이야 지금? 30년. 이 상태로 한 20년 흘러왔다니까요. 그러면 20년 전과 후에 화폐 가치가 다를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변하고 치료가 안 맞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치료가 맞지 않으니 무슨 감? 증감. 증은 뭐예요? 증액. 증액은 누가 요구하겠어요? 저 좀 봐보세요. 내가 지금 월세를 사는데 지금 내가 나머지 월세 사고 있다. 근데 우리 집주인이 좀 너무 힘드신 것 같아. 셀프로 제가 월세 올려줄게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증액은 누가 할 거고 지상권 설정자가, 감액은요 지상권자가.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치료를 10만 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90만 원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90만 원만 올려달라고 해야지. 갑자기 주변 시세가 지금 100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500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해달라고? 감액! 이 소리라니까 지금. 응? 자, 비용상환 청구권 이렇습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자, 비용은 몇 번 했잖아요, 이건. 비용은. 자, 무슨 비가 있고, 필요비가 있고, 또 유익비가 있고, 이렇잖아요. 자, 필요비는 유지비용이고, 유익비는 증가비용이라는 말을 제가 해줬는데, 그냥 편하게 정리해 봅시다. 자, 내가 나무집에 전세를 살아요. 세를 산다고. 그러면 남의 아파트를 빌려 쓰는 거지, 지금. 근데 살면서 형광등이 깨졌다. 그래서 2년 동안 살면서 그 형광등을 10개를 교체했다고 쳐봐요. 필요비, 유지비. 필요비. 이사 갈 때 집주인에게 형광등 10개 교체비용 달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달라고 할 수 없다니까, 이게. 근데 그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유익비는 청구되는 거지. 그러면 지상권자는 필요비와 유익비 상한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린 거고, 무슨 비만 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아유, 선생님 그만 적어라 그러던데 누가 7개까지만 7개 2개 남았어. 자, 지상권자도 물권자인가요? 물권자 맞습니까? 그러면 자, 무슨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다. 7번째. 내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지상권 얼마든지 자유롭게 뭔분할 수 있어요? 처분. 이거라니까요. 끝났어 이제. 저 좀 봐주세요.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한 박스로 못 꺼내시면 돼. 이게 지상권이야. 지상권을 이렇게 만들어서 성립. 근데 내가 지상권을 가졌다면 이 7가지 권리가 있다고요. 해볼까요? 계약기간 또 뭐 하시면 돼? 사용. 계약이 끝났다 그러면 뭐 해달라고? 연장. 갱신청구권. 거기에 대해서 소유자는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면 뭘로 가고? 매수청구. 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돼요. 무슨 절이 안 돼? 거절. 그리고 치료가 안 맞으면 치료 증가청구권. 그리고 지상권자가 타인의 토지를 빌렸을 텐데 거기다가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필요비를 썼다면 달라갈 수 없고, 무슨 비? 유익비. 그리고 내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상권. 자,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하려고 그래요? 지상권 가지고. 그런데 건축사무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근데 그 사이에서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불법 점유. 그러면 무슨 권에게서? 지상권에게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리고 내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 팔아치울 수도 이해가 되셨네? 지상권.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고, 자, 이번엔 지역권이라는 게 있는데, 지역권은 하지 않습니다. 넘기시고, 전세권. 자, 309페이지 전세권. 자, 전세권의 의. 전세권의 의. 자, 뭘 우리가 전세권이 하냐? 그럴 때 303조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전세금을 지급하고, 자, 그 부동산 용도에 따라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권리라니까요.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전세권은 무슨 물건입니까? 영유물권이잖아요. 자, 부동산이라고 그랬으니까 타인의 또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토지하고 건물을 빌렸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유권이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영유물권.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설명을 듣고 나면 이제 혼동이 생길 텐데 자, 다시 못을 딱 박습니다. 전세권은 무슨 물건이라고요? 영유물권이에요. 영유물권. 그러니까 전세금을 주고서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하시면 돼요. 2년짜리 계약을 했다고 쳐볼까요? 자, 2년 동안 사용하시면 된다고. 자, 그리고 나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뭘 받고 나가야 됩니까? 뭘 받고 가야 돼? 전세금을 받고 나가셔야 되잖아.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속출하고 있는데 지금 세입자가 나간다고 그래요. 그럼 집주인은 받았던 전세금을 되돌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가 전세금이 없다고 배째라고 그래요. 돈 없다고 배째라는 거야. 그러면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가서 진짜 배를 째야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집주인도 이렇게 막 형벌을 부린다는 거지. 그래서 1984년도에 민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 집을 경매로 넘기라고요. 그래서 경매 신청권을 줬다니까 이렇게. 응? 이 경매 신청권은 이건 담보물권의 성질이거든. 이렇게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권하고 같은 말이 경매를 신청하면 저 아파트가 돈으로 바뀌겠죠. 그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돈에서 네가 줬던 전세금을 선순위자 말고 네 밑에 있는 애들 그리고 일반 채권자들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줄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선면제권. 그런데 이제 뭐가 지금 문제냐면 예?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잠시 하겠는데 판례 하나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영유물권 맞다니까요. 영유물권인데 거기다가 이건 나중 문제지. 나중 문제잖아요. 사용권이란 말이에요. 사용권. 나중에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경매 신청권이 가미가 돼 있다 이런 구조. 영유물권이단 말이에요. 영유물권. 영유물권인데 담보물권성이 가미가 돼 있다. 이래 되지. 전세권을 담보물권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물권이야? 영유물권이라고. 영유물권.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무슨 금을 주라고 그랬나요? 전세금. 전세금을 주라. 자, 첫 번째.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은 성립 요소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은 뭐라고요? 성립 요소다. 성립 요소. 자, 그러면 전세권하고 맞비교가 지상권인데 지상권이라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타인의 토지 사용료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지료라고 그랬잖아요. 자, 성립 요소가 아니라고요.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은 성립 요소인데 거기에 반해서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뭐가 아니라고요? 성립 요소가 아니라고요. 그 말은 성립 요소라고 그랬으니까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나올 수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지상권에서는 지료가 없는 전세권이 나올 수도 있다. 여러분들 전세금을 정할 때 집주인이 정합니까? 세입자가 정합니까? 집주인이 정한 거지. 나 전세금 얼마 받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상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토지 사용료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나요? 지료 이랬잖아요. 이 지료 결정 누가 하겠어? 토지 소유자지. 아니 빌려 쓰는 사람이 자기가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지료 결정 내가 할 거라고. 근데요 이 지료라고 하는 게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자, 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자, 을이 이쁜이야. 이쁜이가 와가지고 이쁜이 와서 이성형인가 보지. 심쿵 마음이 당신 토지 좀 빌려 씁시다 이렇게. 아이고 좋아요. 그래서 지료도 안 받아 이렇게. 근데 못난이가 와가지고 당신 토지 좀 빌려 씁시다 그러면 지료 대빵 많이 받고 이렇게. 그런다고 좀 해봐봐 이렇게. 결국 뭐가 없는 지료가 없는 지상권이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전세권은 안 된다고요.
전세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 반드시 전세금이. 성립 요소라니까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이 전세금이, 이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수수,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꼭 전세금의 명목이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다. 자, 이 말은 이제 판례가, 자, 얼마든지 기존 채권으로 퉁칠 수가 있다니까요. 가름할 수 있다. 그 주변에 보면 부동산 부자들, 그러니까 부동산을 좀 가지고 계시는데 현금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 케이스인데, 자, 1억을 빌려줬네요. 자, 채권자. 채무자. 근데 돈을 못 갚아요. 현금이 없어서.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 병의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다고요. 근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나가야 되죠. 나가서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 마땅한 집이 없는 거야, 이게. 근데 채무자 상태를 봤더니 여기 공실이 하나 있단 말이지, 이게. 그럼 내가 지금 1억을 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럼 1억 기존 채권을 가지고서 이걸 전세금으로 멋치고 퉁치고 이 집에 들어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시험지에 퉁이란 말은 안 나올 것 같죠. 그걸 뭐라고 그래? 가름할 수 있다. 알겠죠?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하여야 한다고 하면 틀린 거지. 아시겠죠? 자, 네 번째. 그러면 목적물의 인도. 목적물의 인도는 자,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목적물의 인도는 뭐가 아니라고요? 성립 요소가 아니라고. 성립 요소가. 일단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저 봐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월 말로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된다. 그러면 기간이 만료가 된 후에 다른 집을 알아봅니까? 그 전에 알아봅니까? 그 전에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전에 막다른 집을 찾았다고 쳐봐, 이제. 그러면 오늘 계약할 건데 전세금 얼마로 정하고, 근데 입주 들어가는 건 한 달 후에 들어갈게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당장 할 필요가 없다고. 됐나요? 그럼 이걸 그대로 이제 판례로 옮겨보면, 자, 현재는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지. 그러면 언제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까? 장차 사용할 수만 있으면 된다예요. 당장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자, 판례 하나만 더요. 그러면 자, 사용을 자, 완전히 배제. 전세권은 용익물권입니까? 담보물권입니까? 용익권이라고. 사용권. 그러면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전세권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게 무슨 전세권입니까? 사용권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묶어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당장 사용할 필요는 없고 장차 장래 나중에 사용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도가 성립 요소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현재도 장래도 앞으로도 미래도 사용 수익 자체를 하지 않은 그런 전세권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다섯 번째. 그리고 이 전세금은 보증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보증금의 성격. 보증금 성격이 있다. 보증금. 뭔가 이쪽만 오면 이렇게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나무집에 새를 사는데요. 3살 때였어. 근데 집주인이 누구였냐면, 제가 여기서 이름 석자를 대면 여러분도 다 아는 그 사람이야. 유명 탤런트였어. 근데 제가 그 집에서 사는 동안이 악몽이었어, 악몽. 악몽도 그런 악몽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요. 나한테는 악몽이었어. 그냥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닌. 우리 집에 계신 분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맥가이버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집이 이렇게 가끔 보면 이렇게 문이 잠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키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젓가락 하나만 있으면 다 잃어버려. 문을.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명절이었거든요. 명절 연휴 끝부분이었어. 근데 그 아파트에 보면 그 방화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철문. 발코니 쪽 나가는 쪽에. 그잖아요? 근데 그 문이 잠긴 거야, 이게. 근데 지금 연휴다 보니까 철문점에 열쇠도 그 집이 문을 안 열었다고요. 그러면 하루만 참으면 되잖아. 딱 하루만. 근데 그걸 못 참고요. 드라이버를 가지고 어떻게 하더니 그걸 열어버리더라니까. 그 철문을 세상에.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하다가 보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문 사이로 드라이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열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철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뒷부분이 앞부분 이쪽에 약간 오그라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야, 그걸 또 망치를 가지고 가서 톡톡톡톡 해가지고 펴놓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약이 끝났습니다. 근데 나가려고 하는데 와가지고요, 그걸 본 거야. 그래서 뭘 요구하냐면 원상회복 하래, 나보고. 원상회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그랬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원상회복이 뭡니까? 내가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철문 교체하겠대. 그분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100만 원 내라고 그래, 100만 원을. 내가 어이가 없잖아, 어이가. 그러고 나서 그 예방이 있는데, 예방. 그 대부분 이렇게 책글상이 있으면 앉게 되면 장판에 자국이 생기죠. 그것도 원상회복.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중개사가 보니까 어이가 없거든, 그게. 그래서 그 철문을 정말로 교체를 하겠습니까? 할 리가 없잖아, 이게. 자기 집도 아니고 계속 세를 줄 텐데. 그래가지고 그걸 100만 원을 요구하니까 너무 심한 거잖아, 이게. 그래서 중개사가 얘기하더라고. 아유, 너무 그거 심하고요. 그러면서 50만 원. 장판 뭐 50,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를 공제하겠다는 거지, 얘한테.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지 솔직히 너무한 거잖아, 이게. 참. 그래서 그 100만 원을 제가 줬던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주더라니까, 보증. 이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사를 나오라는데, 이렇게 짐 싸고 나오려는데, 마지막에 제 딸이 겁나 이쁘다 그랬잖아요. 걔 손에다가 5만 원을 쳐주는 거야, 이게. 전화감사라고. 그걸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지, 솔직히. 그래가지고 그 5만 원을 뺏어가지고, 어떻게 얘기해? 가져갈 수는 없고. 그래서 공인중개사 줬다니까, 진짜. 그거 나오는데, 와, 정말 아주 짜증도, 그런 짜증이 없더라고, 이게. 갑자기 또 그거 하시려고 그러네. 자, 아무튼 그랬었어.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니까 막 궁금해 하던데, 그분이 누구냐고. 해줄 수가 없겠죠. 이거 유튜브로 다 나갈 텐데. 그래가지고, 한 분은 교수실로 와. 와가지고, 교수님, 저만 할게요. 안 돼. 막 궁금해도 안 돼. 궁금하면 500원. 안 된다니까. 다시, 이거 해봐요. 500원이라니까 500원. 자, 그러면 무슨, 저는 지금도 그분이 TV에 나오면 돌려버린다니까. 지금도 나와요. 나오면 돌려버려.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아는데, TV에 나와서 그렇게 해맑게 가식. 완전 가식.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자, 아무튼 그래요.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몰라요. 자, 자, 이거 봐봐요. 나는 누굴 지칭한 적이 없어. 나는 몰라, 나 모르는 사람이야. 이거 봐봐. 자, 이거 봐봐요. 자, 그러니까 무슨 금이라면서 지금? 전세금. 자, 전세금은 성립 요소죠?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으로 퉁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 요소이고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장차 사용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완전히 사용을 폐지하는 전세금은 나올 수 없고, 전세금이 무슨 금의 성격도 있다? 보증금. 그리고 자, 2번 전세권의 성립, 전세권의 효력을 해야 되는데 성립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